자, 미래인 교과서 4단원 내용이고 바로 들어갈게. 1단원은 논증 파악하며 읽기라는 단원이야. 빠른 배속으로 들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자, 논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자, 즉 주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으면 그것이 말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근거가 명확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것이 이거 맞는 주장이에요. 정당함을 입증, 알리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을 우리가 논증이라고 하는 거야. 또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가 얘기하잖아. 논리적이냐? 앞뒤가 말이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논증이라고 해. 주장을 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을 어떤 이유와 근거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바로 논증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그 상대의 주장이 정당한지는 그가 말하는 이유와 근거가 그 주장과 관계가 있는지 논리적인지를 생각하며 한번 들어보는 거야. 자, 논증의 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눠줘. 일단 주장을 한단 말이야. 자, 자신이 이 주장을 하는 건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을 말하기 위한 주장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세우는 어떤 의견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한 자신이 이유를 얘기하겠지? 그것은 근거를 통해 말을 해야 돼. 자,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을 이유라고 해. 근데 이것도 주관적인 진술이다라고 해. 왜냐면 때로는 그 이유가 지극히도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모든 그런 이유가 다 과학적이진 않잖아. 어떤 아직 가설의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어디까지나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인 진술이 돼.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바로 객관적인 정보, 자료를 근거 바탕으로 한다는 거야. 요번에 뭐 토론회 같은 데 보면은 얘들아 서로 후보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OECD 뭐 이런 어떤 그 OECD에서 나오는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GDP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어떤 정보나 자료를 근거로 삼는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는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이유를 들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제 그 주장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 바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그 주장을 했을 때 그걸 듣는 상대가 그 주장이 이게 뭔가 논리적이지 않아. 그러면 반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논증에 관해 상대가 바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대한 대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요.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토론에서도 하는 거죠. 자, 주장을 내가 제시를 해요. 내가 할 때는요. 그거에 맞는 이유, 근거, 이걸 들어요. 그러면 듣는 상대가 있겠죠. 상대는 그 상대의 주장을 통해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죠. 그랬을 때 분명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장을 한 사람은 이 반박을 할 내용까지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반론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논리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을까요? 자, 논증의 방법을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논증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밖에 영역이 더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연역 논증이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보편적인 것에서 구체적이라고 했으니까요. 특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귀납은요. 자신이 개별적으로 겪은 어떤 특수적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그리고 개별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통해 보편적인, 즉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유비논증은요. 두 대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세 가지 정도 설명을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제시해 줄게요. 자,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너네들이 이해를 하면 비문학 작품 읽을 때도 좀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4단원의 내용이 논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통합사회 시간에.
자, 연역 논증은 아까 뭐라고 했니? 연역 논증의 특징은 반드시 결론, 최종적으로 내는 결론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참여해야 돼. 맞아야 한다는 거야, 100%.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자, 뭐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아주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맞는 보편적인 전제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전제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것에서 어디로 가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다라는 결론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론이 얘들아 참일 수밖에 없겠지. 왜 그러냐면 이미 처음에 시작했던 전제 자체가 뭡니까? 참이니까요. 결론도 참으로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귀난 논증으로 넘어갈게요. 귀난 논증은 여러 가지 사례로부터, 여기서 사례라는 건 뭐 경험이 될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끄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가 다양하잖아요. 그쵸? 근데 운이 좋아서 비슷한 100개의 사례를 받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게 반드시 참이 안 될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개변적인 사례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결론이 반드시 참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오늘 본 백조는 하얗대요. 내일 본 백조도 하얗대요. 여기는 자기가 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백조는 어떻다? 하얗다라고요. 자, 여러 사례를 제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을 내린 방식이에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죠? 다 반드시 맞진 않을 수도 있어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그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겪는 사례들이 백조는 하얀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일, 그러니까 며칠 있다 본 백조는 글쎄 유전자 변이로 회색 백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모든 백조가 하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유비 논증 볼게요. 유비 논증은 비슷한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을 비교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는 방식이야. 자, 시계는 복잡하지만 만든 사람이 있다. 자, 시계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때 이게 회부를 하고 보면 굉장히 만들 때 복잡화되어 있거든요. 자, 복잡해요. 하지만 이 복잡한 시계조차 만든 사람이 존재한대요. 자, 이거는 시계라는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랑 뭐를 지금 대응시켰어요? 자연이에요. 자연도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죠. 자연도 바로 복잡하대요. 그러면 시계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건 자연도 이렇게 복잡한데 어떤 결론이 도출되냐면 그래서 자연도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얘는 뭐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외계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유비리 논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비슷한 사례를 통해 다른 그럼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유비 논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비 논증 같은 거는요, 우리가 이따가 뒤에 나오게 될 이욕설이라는 수필에서도요, 이거와 비슷한 유추가 사용이 돼요. 자, 유비 논증이 방식이라면 유추는 이 유비 논증을 통해 나온 결과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를 못해도 성실함에 진짜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지각하지 않고요. 숙제도 잘해오고 막 이런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냐? 그 친구한테 이런 말 하거든. 아, 역시 될성된 입은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거든. 자, 이 말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우리가요, 나무가 자라거나 이 식물이 자랄 때 보면요. 처음에 싹이 올라서 그 떡잎이 자라거든요. 그러면 그 떡잎이 부실해요. 그러면 과연 그 식물의 줄기가 자랄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전에는 어린이 과정도 있고요. 청소년기 과정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물론 이게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청소년기 때 공부는 상관없어 얘들아. 성신이 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실하고 이런 친구는 당연히 어른이 돼서라도 좀 더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런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사람은 청소년기가 선생님 지울게요. 청소년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이 방식이 얘들아 유추 또는 유비추론 또는 유비논증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다 선생님 봤을 땐 성실한 것 같아. 그죠? 되성될 떡잎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연역의 원리는요. 자, 원리를 먼저 얘기합니다. 원리 얘기해요. 그리고 이 원리는요, 얘들아, 보편적인 원리라고 했어요. 보편적인 원리.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원리야. 그래서 이 원리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례인데 특수한 사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원리가 참이니 당연히 사례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100% 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이거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개별적인 상황도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 개별적인 또는 구체적인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귀납은요. 어떤 개별적인 사례에서요. 원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사례가 다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리도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례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원리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100% 확실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다 해요. 즉 참일 수도 있고요. 뭐예요? 거짓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사례가 거짓이면 결론은 당연히 원리는 거짓이 되죠. 예시를 볼게요. 하얀 백조를 내가 몇 마리 봤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일반적인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 중에 검은 백조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례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겠지만 사례가 참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 거짓이 있으면 결론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귀납이에요. 자, 유비는 A와 B가 유사한 가능성이 유사를 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역시 참일 수도 있고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 이 색싹이 자라기 위해서는 떡잎이 중요해. 근데 있잖아. 이걸 사람으로 대입을 하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가 떡잎이라고 했어.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좀 조금 성실하지 못했다고 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 마음이 못됐다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바뀔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럴 때는 유비 논증이 틀린 사례가 되는 거야. 즉, 가능성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자, 아까 본 거예요. 시계와 자연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만든 존재가 분명히 시계도 복잡하고 자연도 복잡하니까 자연 또한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이면 참일 수도 있고 또한 거짓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했고요. 우리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